네, 오늘은 3개월 동안 6kg를 벌크업시킨, 그런데 그거를 체지방은 줄이고 순수 근육량 위주로 증량시킨 성공 사례를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사례는 메르창장 수원저 김연철 마스터 트레이너의 코칭 사례 2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철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점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김현철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도 마른 몸에서 20kg 넘게 벌크업을 했고 현재 양식장에서 곧 3년차 코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제 코칭했던 분인데 운동 경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벌크업 하겠다는 의지가 엄청났습니다. 비포 사진만 봐도 사실 거의 뭐 근육량이 없어 보이거든요. 키가 185cm, 68kg면 뭐 꽤나 마르긴 했죠. 그랬던 이분이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늘긴 늘었네요. 근데 이게 정말 더 대단한 게 오히려 체지방, 뭐 뱃살은 줄고요. 근육량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순수 근육량만 거의 5.5kg 정도 이제 늘었습니다. 5.5kg. 그 다음에 더 늘어났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 량까지 해서 조금 더 하면 6kg 정도 이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와, 순수 근육량이 6kg. 와, 대단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체성분 분석, 우리가 알고 있는 인바디죠. 이거를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 이 6kg 체중 증량 동안은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 위주로 늘어났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회원님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회원님 같은 경우는 키가 185로 몸무게는 68kg 그리고 이제 그 체지방률은 9%였습니다.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체지방이 낮을수록 벌크업을 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렇긴 하죠. 저희 메르창장은 이 마른 사람들을 9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9가지 타입 중에서 잠재력이 높은 타입이 뭐 C1, B1, 더 나가면 A1 타입까지 가능한데요. 이 회원님은 벌크업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B1에서 A1 정도 사이의 타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체중도 높게 잡았습니다. B1 타입이면 12주에 10% 이제 증량을 할 수 있는데 목표 체중을 74kg로 잡았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비슷하게 증량되었습니다. 이거 많이 증량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용건 회원님의 식단과 프로그램 한번 보여주시죠. 아침을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은 꽤나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교육기간 때 배운 것처럼 식단을 분석할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식단 구성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성점의 문제점에선 아침을 먹긴 하지만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텀이 8시간 이상이라 카타볼릭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카타블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카타볼릭이란 아나볼릭의 반대인데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몸을 분해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 합성이 아니라 근육이 소실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침을 안 먹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이상의 공복이라 더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침을 늘 먹는 타입은 아니셔가지고 공복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 근합성에도 방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대부분이 겪는 영양소적인 문제점입니다. 나름 벌크업을 한다고 식단을 짜서 끼니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해서 먹긴 하지만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적을 때는 하루에 40g도 안 먹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점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섭취 자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타이밍을 정하고 벌크업에 부족한 칼로리를 고칼로리의 단백질과 그리고 이제 지방인 오일로 채우자. 그래서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를 2개 이제 추가하고 질릴 경우에는 닭가슴살 고칼로리 제품으로 이제 추천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긴 해요. 이게 단백질원은 2가지군 이상 권장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야지 좀 한 가지가 질렸을 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좀 롱런 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과 이제 그 저녁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계셨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칼로리와 이제 지방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효과 좋은 MCT 오일을 이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MCT 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탄수화물이 벌크업에 유리한 이유는 흡수가 더 빠르고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지방의 흡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혀에서 녹아서 30분 안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한 스푼에 125칼로리까지 올라가서 밥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뿌려 먹을 수 있어서 이용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벌크업 하는 입장에서는 MCT 오일이 좀 더 적합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MCT 오일을 먹으면은 퍼포먼스에 좀 증가가 된다던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쓸 수 있어서 카페인과 이제 더불어서 운동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보충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식단의 문제점에서 그 점심이랑 저녁 사이 공복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배치하셨을까요? 저녁을 18시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군을 특정해서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중에 목살이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삼겹살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목살로 좀 많이 넣었습니다. 사실 지방이 너무 많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뭐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고칼로리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특이한 추가 옵션
옵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여기에 추가 옵션에 운동 전에 뭐 게토레이랑 카페인 소금을 먹는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나트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경 전달을 받아서 근수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게 소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운동하는 움직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너무 적게 드셔서 저나트륨을 먹고 물을 많이 먹으셨을 때는 저나트륨 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좀 더 근수축 기전이 잘 나오려면은 나트륨을 섭취해서 운동을 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게토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로 우리가 운동하다가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막고자 게토레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길게 운동을 하면은 코티졸이 나오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운동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집중을 하려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카페인을 섭취하기 좀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토레이랑 그리고 카페인이랑 소금을 좀 믹스를 해서 이렇게 섭취를 권장할 때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특정한 걸 빼고 운동 경력이 좀 쌓이면은 이걸 다 섞는다고 했는데 레시피 조합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물 500mg에 소금 3g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그거를 같이 먹으시고 그 다음 운동 후에도 2g 정도를 먹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운동 능력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게토레이를 소금과 같이 섭취를 하시고 그 후에 카페인 같은 경우도 같이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 강도가 좀 높아졌다. 한 몇 분할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면 게토레이를 먹어도 될까요? 저는 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주의하실 점이 물을 너무 먹지 않은데 소금을 5g씩 먹으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은 2리터 정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물을 최소 그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먹으면은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뭐 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확실히 도움이 좀 있는데 위장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카페인은 좀 비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MCT 오일 이거를 먹으면은 카페인의 효과를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카페인처럼 눈이 확 떠지진 않지만 비슷한 효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식단을 짠 걸 보면은 한 540칼로리 정도 추가 섭취하는 식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한 500에서 600g 정도, 그리고 한 달에 2에서 2.4kg 정도 중량이 가능한 식단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름 내가 식단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증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충분히 참고해 보길 좋은 식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가 옵션 부분이 있죠. 경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네요. 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연철쌤 인스타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르츠양장 회원 중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 연철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원님의 자세한 식단과 루틴은 댓글 블로그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식단을 하고 계신데 체중이 안 늘어나는 분,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이거를 참고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용건님 같은 경우는 경력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하긴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에 저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너무 어려우시면 저희 메르츠 양식장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뭐 저희 책을 한번 구매해 보신다든가 메르츠 양식장의 책중의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인천, 관악, 분당, 수원, 부산, 울산, 그리고 새롭게 개점되는 합정에서 건강히 벌크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it's hard to escape late night, closed eyes like I'm looking at your face. Oh my, no shade, but can you please just let me pray?